미란이 죽은 날 모든 기록은 사고로 정리됐다. 하지만 단 하나의 로그만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지지 않았다. 새벽 재단의 3부가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건물 내부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그 정적이 오히려 섬뜩한 기운으로 다가왔다. 한때 이 건물 전체가 종교와 자금, 정치와 군사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기지였다는 사실이 지금도 벽에 남아있는 흔적들만으로도 충분히 드러났다. 복도 끝에는 40일에 이어 금괴 분배시라는 문구가 거의 지워진 상태로 남아있었다. 빗살무늬처럼 남은 먼지가 그의 손끝에 묻었다. 그 순간 루나가 말했다. 감지되는 신호가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해요. 무슨 신호? 미란이 남긴 루나 초기 버전 기록이 이곳 벽면 뒤에 저장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태주는 벽을 밀어보았다. 안쪽에서 비어있는 소리가 났다. 망가진 캐비닛을 치우자. 작은 공간 안에서 오래된 금속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상자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지만 먼지 사이로 손바닥이 스쳐 지나간 자국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다. 누군가 최근에도 열어봤다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SSD 메모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읽을 수 있겠어? 가능합니다. 연결합니다. 연결 시도와 함께 화면에 작은 글자가 하나 떠올랐다. 미란 라스트 코드 2010.3. 내 심장이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SSD 안에는 문서 한 장이 저장되어 있었다. 루나가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40일 금괴의 이동 경로가 아니다. 그 위에 겹쳐진 또 하나의 라인은 지코어 작전 라인이다. 태주는 숨을 멈추었다. 지코어? 새벽재단의 일부 세력인 새벽재단의 그림자로 최상층에서만 사용하는 비밀 코드입니다. 미라는 그걸 알아낸 거군. 그래서 청월이 움직였습니다. 크롤이 더 내려갔다. 문서의 마지막 한 줄은 태준의 몸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새벽재단의 배후 세력 그림자는 제3의 방이라는 비가시적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명령을 전달합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갑자기 건물 복도 쪽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청월인가? 목소리, 발소리, 무기 장착 소리 확률 92%. 태주는 SSD를 재빨리 챙기고 뒤로 물러섰다. 발소리는 복도 끝에서 점점 가까워졌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그들의 형체가 드러났다. 검은 헬멧, 무표정한 눈빛, 규칙적이며 고도에 훈련된 발걸음. 그들은 청월이었다.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미란을 죽인 그놈들. 루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지금 출구로 나가야 합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부서진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깨진 유리 파편이 공중으로 흩어지고 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그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 그는 창문 아래로 굴러 떨어졌지만 아픔조차 뒤로 한 채 그곳을 벗어나야 했다. 등 뒤에서 청월 요원들이 거리를 좁히며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지금 이곳을 떠나는 건 도망이 아니라 다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루나가 말했다. 다음 목적지는 어디지? 독일 베를린. 코발렌코 박사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태주는 마침내 결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독일로 간다. 코발렌코 박사를 만나야겠어. 독일 베를린은 파나마와도 일본과도 또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다. 파나마는 고온다습한 공기 속에 모든 것을 묻어두는 도시였다면 베를린은 차갑고 건조한 공기 속에서 비밀을 오래 보존하는 도시였다. 태주는 공항 밖으로 걸어 나오며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 바람을 맞았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하나가 밀려왔다. 차갑고 정돈된 이 도시는 이란이 남긴 흔적과 많이 닮아 있었다. 그녀가 남긴 암호와 그녀의 뇌 데이터를 기반으로 루나가 만들어졌고 그 기반 기술을 설계한 인물이 바로 드미트리 코발렌코 박사였다. 태주는 택시에 올라탔다. 노르드생 연구소로 가주세요. 운전자는 연구소의 이름을 듣자 순간 미세하게 눈썹을 꿈틀거렸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차를 몰기 시작했다. 이 도시에서 그 이름은 조용한 금기였다. 국가도 기업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보안과 기밀이 뒤섞인 공간. 차는 베를린 외곽을 달렸고 어느 순간부터 낡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금속재 구조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회색빛 강철문 뒤로 전자울타리가 겹겹이 설치돼 있었고 감시 장치는 모든 접근 경로를 빠짐없이 통제하고 있었다. 이곳은 연구소라기보다는 작은 군사 기지에 가까웠다. 도착했습니다. 태주는 문을 열고 내렸다. 루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통신 신호에 간섭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곳엔 강한 전파 차폐 장치가 있습니다. 코발렌코 박사한테 갈 방법이 있겠지? 네, 출발하기 전 박사님께 관련 내용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방문 요청 로그를 이미 전송했습니다. 철문으로 다가가자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스캐너가 태준을 위아래로 비췄다. 잠시 후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그리고 안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남성이 있었다. 백발이 성성하고 파란 눈동자가 차갑게 빛나는 러시아 특유의 냉기가 묻어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평범한 사람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강렬한 에너지가 서려 있었다. 수많은 데이터와 코드를 꿰뚫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텅 빈 깊이가 그의 눈에 담겨 있었다. 한국에서 왔습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낮고 묵직했다. 네, 맞습니다. 코발렌코 박사님이시죠?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미란 요원과 함께 프로젝트 루나를 완성한 코발렌코 닥터입니다. 그 한마디에서 태준의 심장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박사를 따라 연구소 내부로 들어갔다. 회색 철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순간 마치 외부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 들었다. 노르드생 연구소 내부. 연구실 복도는 냉기가 감돌 만큼 정갈했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이어져 있었다. 문을 열 때마다 데이터 서버가 빽빽하게 들어찬 공간이 이어졌다. 천장에서는 붉은 센서 불빛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박사는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미라니원은 나에게 기억 저장 모듈을 맡기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기억 저장? 뇌활동 패턴을 압축해 정서 코드와 함께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루나에게 그 모듈을 장착했어요. 태주는 조용히 루나를 꺼냈다. 코발렌코 박사는 장치를 바라보며 눈을 좁혔다. 현재의 루나는 내가 만든 초기 형식보다 더 진화했군. 루나는 현재 진행형으로 진화 중입니다. 향후에는 자가학습을 통해 진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미라는 루나를 거의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뇌를 통해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남기려 했던 거죠.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매우 영리한 요원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 항상 혼자 짊어지고 해결하려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에 태준의 손끝이 떨렸다. 미란이 느꼈던 고독과 공포, 그 속에서도 태준에게 말하지 못했던 부담감.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고 있었다. 연구실 문이 열리자 수십 개의 데이터 스크린이 켜졌다. 박사는 하나의 화면을 선택해 띄웠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미란의 뇌파와 패턴 코드가 차례로 나타났다.
이건 미란이 마지막으로 남긴 기억 구조다. 박사가 말했다. 이 안에 그녀가 본 것, 느낀 것, 그리고 두려워했던 것이 담겨 있어요. 태준의 마음은 서서히 무겁게 내려앉았다. 박사님, 미란이 어떤 걸 본 겁니까? 박사는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다. 그녀는 새벽 재단의 실체, 그 뒤에 숨어있던 진짜 그림자 세력을 파악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세계 권력의 균형을 뒤집기 위해 어떤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지도 알게 됐죠. 그 순간 태주는 숨을 멈췄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게 누구죠?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본 건 얼굴이 아닙니다. 기후, 콧, 구조,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였다. 네트워크. 그래요. 새벽 재단을 움직이는 진짜 세력은 그림자로 보이지 않게 존재합니다. 그들은 세계를 국가 없는 하나의 가상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새벽 재단의 그림자. 그들은 새벽 재단과 때로는 서로 배척하며 이익 앞에선 한 몸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세력은 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모든 결정과 절차는 코드로만 전달되고 실행됩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금융 세력이 엮인 복합 구조예요. 그 조직 전체가 새벽 재단을 움직이고 있었어. 태주는 충격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럼 새벽 재단은 단순 종교 조직으로 보이지만 그 뒤에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었다. 국제 자본의 그림자 입구였다. 박사의 말은 칼날처럼 정확했고 태주는 침착하게 숨을 들이켰다. 그럼 미라는 그걸 밝히려 했던 거군요. 그녀 혼자만으론 감당하긴 힘든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남긴 코드에는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죠? 박사는 루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루나를 잠시 내리줘보게. 태준이 건네자 박사는 장치에 직접 인터페이스를 연결했다. 몇 분의 연산 후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왔다. 다음 메시지입니다. 루나는 작은 목소리로 미란이 음성을 그대로 재현했다. 태준 씨, 내가 본 건 그들의 얼굴이 아니야. 새벽 재단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제3의 손이에요. 그리고 그 손은 라스베가스에 있었어요. 태준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라스베가스. 그곳은 금괴가 돈으로 바뀌고 돈이 다시 권력으로 환전되는 장소. 그 권력이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있어. 그리고 그곳에 미란이 두려워했던 새벽 재단의 그림자 제3의 손이 있었다. 박사는 조용히 태준을 바라보았다. 다음 목적지는 라스베가스입니다. 미라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직접 확인하고 그걸 기록하려 했어.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더 단단해졌다. 파나마, 일본, 캄보디아, 독일, 이제 다음은 미국. 금괴를 움직이고 세계를 조율했던 그 숨은 손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손은 25년 전 미란의 삶을 빼앗아갔다. 박사님, 가라앉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그 손을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박사는 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 하나. 제3의 손이 권력을 쥔 채 세상을 멋대로 움직이게 두지 않는 것이었어. 그들이 권력을 갖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연구소 깊은 곳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루나가 재빨리 말했다. 감지된 신호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향하는 열 신호 2개. 청월입니다. 태준의 눈빛이 바뀌었다. 또 따라온 거군. 박사는 다급하게 말했다. 여기서 되도록 멀리 가야 합니다. 루나가 경고했다. 출구까지 약 60m. 그러나 청월이 양쪽에서 접근 중입니다. 태준은 조용히 숨을 내뱉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다. 루나, 탈출 루트 확보, 계산 중 완료. 지하 통로를 이용하면 1분 안에 외부 도로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박사는 숨을 고르지 못한 채 다급히 말을 내뱉었다. 빨리 나가세요. 우리는 또 다시 만날 겁니다. 그리고 미란이 남긴 기록을 가진 사람은 이제 당신뿐이야. 태주는 뒤돌아서며 조용히 대답했다. 박사님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꼭 다시 뵙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달렸다. 청월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그의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지하 통로로 이어진 계단은 오래된 금속 구조물에 차갑고 한 사람만 겨우 내려갈 만큼 좁았다. 태주는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뒤쪽에서 들려오는 금속성 발소리를 들었다. 청월은 이미 연구소에 침입한 상태였다. 그들은 군대의 규율도 범죄자의 거친 발걸음도 아니었다. 고도의 훈련으로 다져진 일정한 간격이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훈련된 기계가 움직이는 듯한 느린 호흡. 계단 끝, 지하 복도는 어둠 속에서 거의 형태조차 보이지 않았다. 루나는 이미 이동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다. 왼쪽입니다. 오른쪽에서 열 신호 접근 중. 몇 명이지? 2명입니다. 무장 상태는 동일. 그들은 연구소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태주는 바닥에 몸을 낮추며 빠르게 왼쪽 복도로 향했다. 지하의 공기는 더 차갑고 무거웠다. 콘크리트 벽을 손끝으로 스치자 시멘트 가루가 손에 묻었다. 이곳은 연구소의 폐쇄 구역이었다. 실험 초기 장비들과 실패로 분류된 연구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벽 쪽으로 몸을 붙여 숨을 고르다가 갑자기 내리를 스친 장면 하나에 멈춰섰다. 미란이 이 연구소에 오기 전 남긴 마지막 기록.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내 기억의 일부를 넣었다. 내가 보았던 것, 느꼈던 것,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진실, 그걸 루나에게 맡긴다. 그녀의 글, 그녀의 손끝, 그녀의 최후의 선택, 그 모든 조각이 이 공간 속의 진동처럼 공명하고 있었다. 그 진동을 느끼는 순간 그가 여기에 반드시 와야 했던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루나가 다시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정면 15m 거리에서 신호가 접근합니다. 우회로는 오른쪽 문이 비상구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어. 시도합니다. 루나가 전자 신호를 보내며 문에 접근했다. 5초, 4초, 3, 2, 1초. 잠금 해제 완료. 태주는 재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 끝에서 청어려원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스며나오던 모습을 드러냈다. 문 잠고 태주는 조용하게 말했다. 철문이 턱 하고 잠기자 바깥에서 금속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몇 초 버틸 수 있어? 문은 20초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벗어나야 해. 비상구로 이어진 계단은 건물 뒤편의 옥외로 이어졌다. 태준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자 람 사이로 베를린의 공기가 스며들어 왔다. 연구소의 차갑고 숨막히는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바람이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이 뒤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다. 계단을 빠져나와 지상으로 올라오자 어둠 속에 잠긴 연구소 외벽이 등 뒤에 서 있었다. 감시탑과 철문, 그리고 그 위에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며 마치 나올 수는 있어도 기억은 두고 가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루나, 차량은 200m. 연구소와 연결된 외부 도로로 예약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태주는 달리기 시작했다. 밤 공기가 폐로 들어올 때마다 차갑게 목을 스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미란이 남긴 조각을 이어가기 위한 전진이었다. 문득 예전 미란과 함께했던 그 겨울날이 떠올랐다. 눈이 내리던 날 저녁을 먹고 공원에 앉아서 뜨거운 캔 커피를 나눠 마시며 나를 바라보던 그 얼굴 초정이 문득 생각난다. 그녀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말했다. 태준 씨,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는 일이라면
최악은 그걸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겠죠.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험 속에서도 세상을 지키려 했고, 내가 알고 있는 미란보다 더 큰 그녀였다. 그런 그녀가 청월에게 제거되었다. 그 사실이 태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무게가 지금 그의 발걸음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차량에 도착하자마자 태준은 문을 열고 탑승했다. 엔진 소리가 울리고 즉시 가속이 시작되었다. 루나가 차 안에서 다시 말문을 열었다. 미란의 암호 해독률이 1%를 넘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 있어? 중요한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루나의 목소리는 이전과 다르게 미란의 목소리로 자동 변환되었다. 태준 씨,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있을 거예요. 태준의 손이 떨렸다. 미란의 목소리가 25년을 건너뛰어 지금 그의 곁에 있었다. 진짜 새벽 재단을 움직이는 건 본부에도 파나마에도 없어요. 그들은 모두 중간에 서 있는 조력자일 뿐. 모든 실체는 라스베가스에서 시작돼요. 그곳에서 첫 손이 움직였고 그 손이 천암의 희생자들도 만들어냈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려 합니다. 천암, 그 단어가 차량한 공기를 찌르듯 울렸다. 태준은 낮게 말했다. 미란아, 너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루나가 다시 본래의 음성으로 돌아왔다. 이젠 라스베가스에 가야 합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손을 찾아야지. 차량은 베를린 시내를 빠져나와 공항을 향했다. 하늘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 눈송이 사이로 미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머물렀다. 당신이 가야만 해요. 당신만이 갈 수 있어요. 저는 실패했지만 당신은 그들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제3의 방을 찾으면 반드시 그 모든 시스템을 중지시키고 차단키를 눌러야 합니다. 태준은 조용히 대답했다. 걱정 마. 반드시 끝을 보러 갈게. 그리고 그는 유럽의 밤을 뒤로한 채 라스베가스를 향하는 새로운 항로에 몸을 맡겼다. 2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금괴의 비밀이 마침내 그의 앞에서 문을 열기 시작하고 있었다. 라스베가스에 도착한 순간 태준은 도시 특유의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에너지가 과열된 듯한 이 도시의 밤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색을 띠고 있었다. 화려하고 거대한 욕망이 네온처럼 뿜어져 나오는 곳. 그러나 그의 눈에는 화려함 뒤에 어둠만이 비쳤다. 루나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 도시의 금융 패턴은 일반적인 도시와 다릅니다. 카지노를 중심으로 거대한 익명자본 흐름이 매일 반복됩니다. 금괴가 돈으로 바뀌기엔 최적의 장소란 얘기겠지. 맞습니다. 특히 새벽재단은 금괴를 칩으로 변환하여 이동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실물 감시망을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항 밖으로 걸어 나왔다. 거리 곳곳에서 카지노 광고판이 번쩍였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호텔로 들어가고 나왔다. 그러나 그 표정들은 마치 바람처럼 가볍고 순간적이었다. 정말 중요한 일은 이 도시의 중앙이 아닌 지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차를 타고 스트립 중앙으로 들어서자 루나는 다시 정보를 이어갔다. 새벽재단 금괴가 처음 칩으로 전환된 장소는 라스베가스 북부에 있는 카지노 지구입니다. 당시 금괴는 3개 라인으로 분배돼 1라인은 현금화되었고 2라인은 아직 대기 중으로 나옵니다. 그중 한 곳의 라인 관리자 이름이 스티븐 그랜트였습니다. 그랜트, 미란이 남긴 기록 중에도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그가 금괴의 암시장 환전 루트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태주는 눈을 반쯤 감고 생각에 잠겼다. 미란이 보고 느꼈던 그 두려움, 혼자서 거대한 세력을 상대해야 했던 고독,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이 바로 이 도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차가 도착한 곳은 오래된 카지노였다. 겉보기엔 쇠락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밤마다 특정 인물들만 드나드는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태주는 호텔방에 체크인한 뒤 잠시 짐을 정리하고 루나를 꺼냈다. 루나, 이 건물 지하 구조 알아볼 수 있어? 가능합니다. 서버와 일부 비인가 채널을 통해 확인 중입니다. 잠시 후 루나 화면에 건물 도면이 나타났다. 지하 2층에 회색 구역이 존재합니다. 회색 구역.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 감시망에서 완전히 삭제된 영역입니다. 태주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 지역이 바로 금괴의 환전과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곳일 가능성이 높았다. 루나, 미란은 여기에 왔던 기록이 있어? 2010년 3월 말 미란이 이 건물에 들어온 CCTV 로그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나가는 화면은 없습니다. 태주는 눈을 천천히 떴다. 그 말은 즉 여기서 그녀가 추적당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군. 루나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무릎에 얹고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흔적이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길 위에서 또렷이 되살아나고 있었다.